마케도니아에서 그라니코스 강을 건너 이수스를 지나 남쪽으로 진격해 이집트를 정복하는 과정은 알렉산드로스 동방원정 1편을 참조하세요. 페르시아 정복의 순간, 가우가멜라 전투. 이집트를 정복한 후 다시 북쪽으로 이동해 페르시아로 들어가는 알렉산드로스. 다리우스 3세는 가우가멜라 평원에서 알렉산드로스와의 전투를 준비합니다. 다리우스 3세는 자신이 모을 수 있는 모든 병력을 동원했다고 전해지는데 친위 부대인 이모탈과 페르시아 정예병 그리고 용병들 100만으로 알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다소 과장되었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당시 알렉산드로스의 병력이 4에서 5만, 페르시아의 병력은 역사학자들에 따라 8만에서 15만 정도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수적으로 페르시아군이 유리한 것은 사실이었고 다리우스 3세가 회심의 카드로 준비한 200여 대의 전차 부대가 제 역할을 해준다면 페르시아의 승리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페르시아군의 엄청난 병력을 눈으로 확인한 참모들은 알렉산드로스에게 날이 밝기 전에 기습작전을 제안합니다. 이에 알렉산드로스는 나는 이곳에 승리를 훔치러 오지 않았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이제 가우가멜라 전투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병력 포지션은 이제까지의 전쟁에서처럼 왼쪽은 파르메니온이, 오른쪽은 알렉산드로스가 맡았습니다. 이수스 전투에서 페르시아 진영의 왼쪽 부대가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해 알렉산드로스에게 당한 경험이 있던 다리우스 3세는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약한 부대를 중앙에 배치하고 왼쪽을 보강합니다. 대신 전면에 전차를 배치해 전체적인 약세를 보완하려는 작전이었습니다. 전쟁의 초기는 페르시아의 엄청난 우세였습니다. 전차 부대는 알렉산드로스의 중앙 팔랑크스 부대를 무너뜨렸고 왼쪽의 파르메니온 부대도 고전 중이었습니다. 승기를 잡은 다리우스 3세는 중앙의 모든 병력을 알렉산드로스 부대로 투입합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 다리우스 3세를 향해 진격합니다. 중앙의 모든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다리우스 3세의 호위 병력만 일부 남아있었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알렉산드로스. 이수스 전투와 마찬가지로 겁먹은 다리우스 3세는 도망을 치기 시작했고 그 순간 우세였던 페르시아군은 왕의 주랭랑에 전열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많은 역사학자들이 다리우스 3세가 조금만 버텨주었다면 전쟁의 결과는 달라졌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전세가 불리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상대 진영의 지휘관을 향해 죽을 각오로 진격하는 알렉산드로스. 전쟁의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향해 진격하는 장수가 두려워 도망을 쳐버린 다리우스 3세. 가우가멜라 전투의 이 장면은 한 지도자가 내리는 결정적인 순간의 선택이 한 국가를 흥하게도 망하게도 할 수 있는 사례로 인용되기도 합니다. 알렉산드로스에게 페르시아 제국이란? 알렉산드로스에게 페르시아 제국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정복자의 환희를 느끼게 해주었지만 그 반대편에는 직접 느낀 페르시아 제국의 위대함이 문화적 충격으로 다가왔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던 페르시아 제국의 중심부 모습이 그리스 변방에서 나고 자란 알렉산드로스에게는 처음 접한 선진 문명이었을 것이고 화려한 건축들과 제국을 이어주는 도로망, 국가 시스템은 그를 주눅들게 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승리한 알렉산드로스는 바빌론으로 향했고 바빌론은 성문을 활짝 열고 그를 맞이합니다. 바빌론에 무혈 입성한 알렉산드로스는 이후 수사와 페르세폴리스까지 장악합니다. 페르시아의 수도 페르세폴리스를 장악한 알렉산드로스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너무 흥분한 나머지 연해에서 포금을 한 후
페르세폴리스를 불태우라는 명령을 하고 도시는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다음날 수리케는 무척 후회했다고 전해지는데 그만큼 흥분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화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페르세폴리스 근처 파사르가다에라는 도시에 있는 퀴루스 대왕의 무덤을 방문했던 일화를 소개합니다. 이 무덤의 비문에는 나 퀴루스는 한때 세계를 지배했지만 언젠가는 이 땅이 다른 왕에 의해 점령될 것을 알고 있다. 그대도 언젠가는 누군가에 의해 점령당할 것이니 내 무덤을 건드리지 말아다오 라는 글귀가 써 있었고 알렉산드로스는 자신의 옷을 벗어 키루스 대왕의 무덤을 덮어주었다고 전해집니다. 알렉산드로스의 추격을 피해 재기를 꿈꾸던 다리우스 3세가 그의 부하 베수스에게 암살당하는데 이에 알렉산드로스는 베수스를 죽이고 다리우스 3세에게 예를 갖추어 성대하게 장례를 치렀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페르시아의 문화나 예법 등에 관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참모들에게 강요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이후 참모들이 알렉산드로스에게 불만을 표출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화들로 알렉산드로스를 폭군의 경계에 있었다고 평가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폭군이었다기보다는 페르시아 제국의 선진 문명에 대한 신선한 충격, 그 제국을 자신이 정복했다는 놀라운 현실이 공존했고 자신이 정복한 페르시아가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위대한 제국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몰려들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알렉산드로스와 참모들과의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클레이토스의 죽음입니다. 클레이토스는 그라니코스 전투에서 알렉산드로스를 구해준 동지적 관계였습니다. 페르시아를 정복한 후 알렉산드로스는 저녁마다 연회를 열었는데 참석자 대부분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연회장에서 자신이 아버지 필립 2세보다 훨씬 더 위대한 업적을 세웠다고 자화자찬하는 알렉산드로스에게 알렉산드로스의 업적은 필립 2세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알렉산드로스는 마케도니아를 잇고 페르시아 간섭을 강요한다 등의 독설을 쏟아내는 클레이토스. 이에 화가 난 알렉산드로스가 참으로 클레이토스를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일화는 알렉산드로스와 참모들의 관계 악화, 그리고 알렉산드로스의 심적 상태가 다소 불안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코끼리 부대와의 전쟁, 히다스페스 전투. 참모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드로스는 원정을 중단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당시 인도는 통일 왕조가 아니라 여러 지방의 영주들이 다스리는 형태였고 알렉산드로스의 명성을 전해들은 대부분의 왕조들은 저항하지 않고 항복했습니다. 순조로웠던 인도 원정은 인더스 강을 건너면서 파우라바 왕국과 대치하게 됩니다. 파우라바 왕국 사람들이 히다스페스 강을 사이에 두고 코끼리 부대를 대동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드로스 군대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두 가지 상황에 직면하는데 열대 기후 밀림이라는 조건과 코끼리 부대였습니다. 거대한 코끼리들이 돌진하는 상황은 군사들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군사들에게 코끼리에 올라타 있는 조련사들을 집중 공격하게 했는데 다행히 이 전략이 성공해 가까스로 전쟁에 승리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알렉산드로스 군대의 손실은 어마어마했고 소년 시절부터 함께했던 알렉산드로스의 명마였던 부케팔로스도 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부케팔로스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부케팔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하기도 합니다. 알렉산드로스의 첫 좌절, 그리고 세상을 떠나다. 히다스페스 전투 후 군사들을 다독여 겐지스 강으로 진군을 결정한 알렉산드로스 앞에 군사들이 몰려들어 파업을 선언합니다. 다시 전쟁을 하기에는 군사들이 너무 지쳤고 페르시아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원정을 하는
알렉산드로스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히다스페스 전투도 힘겨웠지만 페르시아에서 인도로 가기 위해 끝없이 펼쳐진 사막을 지나는 과정도 인도의 낯선 기후도 군사들에게는 무리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강한 저항에 철군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알렉산드로스. 부하들의 반대로 자신의 의지를 꺾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의 첫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바빌론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난 알렉산드로스. 불만이 많았던 참모들에게 독살당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사에 무게를 두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빌론으로 돌아온 알렉산드로스는 매일 저녁 연회를 열어 폭음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세상의 동쪽 끝을 보겠다는 목표가 좌절된 후 상실감이 있었을 것이고 원정을 시작할 당시 의기투합했던 동지들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졌고 또한 원정 중에 세상을 떠난 사람, 자신이 죽인 동지 등에 대한 알 수 없는 허무함이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얘기하는 번아웃, 공황장애 상태로 표현할 수 있는 감정 상태였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정신적인 문제 외에 체력적으로도 한계가 왔고 결국 33세의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세상을 떠난 후 그가 세운 제국은 어떤 운명을 맞이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그의 죽음 이후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분열의 현장, 디아도코의 전쟁 이야기와 알렉산드로스의 또 다른 선물, 헬레니즘 문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